네, 세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뱅크부터 하겠습니다. 뱅크. B-A-N-K. 여기 딱 나와 있는데요. 뱅크. 자, 뱅크는 1번하고 2번이 어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 이미지가 없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따로따로 기억하고 있죠? 그게 제대로 기억한 거야. 이런 경우도 좀 드무네. 첫 번째 게 은행이죠. 은행. 은행을 뱅크라고 하는데 은행이 뱅크라고 하는 건 다 아니까 특별한 은행을 제가 3개를 모았습니다. 블러드 뱅크. 무슨 은행? 혈액은행. 혈액은행은 우리가 헌혈을 하면 그 헌혈한 피를 잘 보관하는 곳을 혈액은행이라고 하죠. 피기뱅크. 피그가 뭐죠? 돼지죠. Y가 붙으면 애칭인지는 알죠? 맘보다 마미, 데디 이러면 다 애칭 아니에요. 그렇죠? 개구리도 frog라고 하는 거 frog이 그러면 애칭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옛날에 모의고사 지문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어떤 7살짜리 형이 5살짜리 동생한테 말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야, frog이라고 하지 말고 frog라고 하고 데드라고 안 하고 데드라고 맘이라고 맘이라고 하고 이래야지 어른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5살짜리가 그러면 덩키는 덩크가 되는 거야? 안 웃기나? 덩키가 여기 당나귀죠. 그러니까 거기에 덩크가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안 웃기면 말고 되게 웃었는데 옛날에. 자, 피기뱅크 돼지은행 뭘까요? 돼지 저금통. 그렇지. 푸드뱅크는 음식은행은 뭘까? 음식을 보관하면 다 썩을 텐데 냉동장고인가? 그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음식 구호를 해주는 곳, 거기를 푸드뱅크라고 합니다. 음식을 다 이렇게 모았다가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은행도 그렇게 좀 돈 모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 이자도 엄청나게 뜯어가고 말이야. 웃긴 놈도 있어. 은행은 뭐가 웃긴가 하면 대출 이자가 2% 오르잖아? 예금 이자는 왜 1%밖에 안 오르는 거야? 야, 이런 나쁜 놈들.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벌기 쉬운 직업이 뭐냐? 카드 회사. 가만 앉아서 그냥 3점 몇 %씩 뛰어가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티치맥 결제를 하잖아요. 카드 회사 그냥 쫙 빠져갑니다. 작년에 카드 회사가 몇 조의 수익을 얻었죠. 몇 조. 전체 업계가. 그 다음이 은행인 것 같아요. I have very little money in the bank. 넘어가고요. 두 번째. The fertile land. fertile은 비옥한이죠. 비옥한. 땅이 비옥할 때 쓰죠. 반대말이 barren. 이렇게 하죠. barren. 요거는 척박한. 이 fertile이란 말은 비옥하다는 뜻인데요. 사람한테 쓰이면 여자한테만 쓰여요. 여자한테 쓰이면 fertile은 뭘까요? 애를 잘 낳는. 다산의, 그런데 다산의. 선생님, 비옥한 거하고 아기를 잘 낳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땅이 비옥하다는 건 뭡니까? 땅에다 씨를 뿌렸을 때 요게 잘 자라면 비옥한 거야. 애를 잘 낳으려면 자궁 상태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잘 자라게 해야 그래야지 애를 잘 낳는 거야. 제가 지금 굉장히 비속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야. 옛날에 엄마가 애를 못 낳았을 때 대신 낳아주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요새는 유식한 말로 대리모라고 하지만 옛날에 뭐라 그랬냐? 씨바지라 그랬어요. 씨바지. 그러니까 남자의 정제를 씨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아, 씨가 좋아야 돼. 뭐 씨를 뿌려야 돼. 그래서 땅에다 씨를 뿌리나 자궁에다 씨를 뿌리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제가 비속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영어 얘기를 한 거예요. 언어 얘기를 한 겁니다. 비옥한 땅. along the river bank. 강뚝. 강제방. 이런 거죠? 뚝, 제방. 한국의 rich production areas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비옥한 땅이겠죠. 그래서 뚝, 제방이란 뱅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ar를 하겠습니다. B-A-R, bar. bar는 말이죠. 원래 개념 자체가 원래 막대기를 의미해요. 막대기. 원래 bar가 막대기야. 지금도 bar가 막대기로 많이 쓰이죠. 그죠? bar, 무식이 bar. 그 막대기처럼 생긴 여러 가지 것들에서 바의 여러 가지 뜻이 파생됐습니다. 뜻이 굉장히 많죠. 제일 많이 쓰이는 뜻부터 봅시다. 1번.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인데 수능에 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왜냐하면 학생들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야. 뭔가 봅시다. On the second floor of the building,
빌딩 2층에 자 장소의 부사구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되죠. 주어가 명사인 경우에 이거 RNG나 쾌도난마 하에서 다 공부하셨죠? was a cocktail bar. 칵테일 바가 있다. 바가 뭡니까? 술집이죠. 선생님 막대기에서 무슨 술집은 왜 나온 겁니까? 술집에서 막대기를 팹니까? 안 가봐서 모르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막대기란 뜻으로부터 빗장이라는 뜻으로부터 술집의 카운터를 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술집 카운터가 뭔가 하면 맥주집이나 칵테일 바 같은 데 가면 말이죠. 여기 바텐더가 여기 딱 서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이 술집 카운터가 있어요. 요게 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앉아갖고 말이죠. 술을 먹어요. 뭐 맥주도 한 잔 따라달라. 그다음 칵테일 한 잔 달라 이렇게 하면서 요 나무로 만든 요 부분을 바라고 부르다가 요 바가 있는 곳을 또 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중간 고리가 하나 있었던 거지. 요걸 통해서 요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술집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1번은 오히려 출제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영어에선 제일 많이 쓰이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쓰이는 바는 전부 이거죠. 우리나라에선 바라 그러면 안 되죠. 바라 그래야죠. 바에서 뭐 맥주나 칵테일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바코드. 마트에 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바코드죠. 그래서 어떤 상점이건 상품에 바코드가 막 이렇게 있어. 요게 뭐야? 다 막대기 아니야. 막대기 모양을 갖고 있는 어떤 거를 전부 바라고 부르게 된 거구나. 막대기 모양의 어떤 것. 바코드. 막대기 모양의 코드란 뜻이지. 자, 이걸 갖고 금액이라든가 이 제품에 대한 여러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건 참 이거 누가 개발한 건지 참 무시무시하죠. 옛날에 1999년에 뭔가 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여러 파들이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라는 말은 이렇게 저기 요한계시록 보면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들려 올라간단 말이 있어요. 들려 올라간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직접 들려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슥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안녕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갖고 10몇만 명만 올라간다고 거기 써 있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그럴 때 이 바코드야말로 이 악마의 신호다. 악마의 상징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바코드 안에 666이라는 숫자가 숨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숨어 있는지 안 숨어 있는지 갑자기 생각나네. He gave a chocolate bar. 초콜릿 바 가장 유명한 거 스니커스 있죠. 핫브레이커스 이거. 뭐 어떻게 생겼어?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잖아. 초콜릿 바라고 하는 거야. 물론 막대기의 크기는 매우 다릅니다만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봅시다. Behind bars. 요거는 말이죠. 수능 모의평가에 실제로 옛날에 모의평가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밑줄을 딱 끝나면 요게 가리키는 뜻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요. 영어는 단어보다 표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을 문맥 속에서 그 표현의 뜻을 알아내라. 이게 좋은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한 2007년인가 이때부터 사라졌어요. 요게 실제로 밑줄 문제로 가리키는 뜻이 나온 적이 있는데 뜻이 뭐냐? 감옥에 있다는 뜻이야. 감옥에. 요건 좀 이해하기 쉽죠. 감옥에 갇힌 사람은 어디 안에 있죠? 그렇죠. 철창 속에 있죠. 철창. 철창은 철로 된 막대기 아니야. 철로 된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가 철이 된 거지. 나무가 아니고 철로 된. 처음에는 나무였는지도 몰라. 그렇지. 거기까지는 제가 추적할 수 없고요. 어쨌건 철로 된 막대기 뒤에 있다. 막대기가 여러 개죠. 그래서 behind bars라는 편입니다. 얘기 봅시다. You can hardly see houses with bars. 바가 달린 집을 볼 수 별로 없을 것이다. In their windows. 창에. 이 마을 창에 바가 달린 집은 좀처럼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가에 딱 가보세요. 전부 창문에 이렇게 봉들 달려 있죠. 가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사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외부 침입자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놨지만 사실은 다 감옥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없다는 얘기죠. 철창에 있는 봉 얘기입니다. 샐러드 바. 샐러드 바는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많이 있죠. 피자집 가도 있고요. 샐러드를 이렇게 일정한 돈만 내면 샐러드를 무한정히 먹을 수 있는 바를 샐러드 바라고 하죠. 스시바는 스시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바죠. 우리나라의 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은 샐러드 바와 스시바를 함께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1번 술집 뜻에서 파생된 거야. 술만 파냐? 샐러드 팔 수도 있고 스시 팔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바의 개념이
어떤 먹을 것을 파는 것이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나니까 다른 것을 먹을 것을 파는 것의 뜻으로 이렇게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5번. The bar exam. 이것도 가끔 나오죠. 요건 무슨 뜻이냐? The bar. 대문자로 쓰이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법조인 또는 변호사 업계 이런 변호사 한 명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 그 집단 전체, 그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가 the bar예요. 그러면 the bar exam은 뭐겠어? 그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니까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 시험은 지금까지는 사법고시였죠. 사법시험. 여기 이제 변호사 시험으로 바뀔 거라 그러죠. 우리나라 요새는 뭐 전부 미국 제도로 바꿔. 미국 제도가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상한 집단적 광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미국식으로 바꾸면 좋대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직업 집단이죠. 의사. 의사는 미국식으로 바꿔 그러는데 계속 개겼죠. 결국 정부가 졌죠. 다시 의과대학으로 좀 돌아가게 됐죠. 대부분 다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공존했던 학교도 다 돌아갈 수 있고 또 의전으로 넘어갔던 학교도 의대로 다시 중간 과도기를 거쳤다가 다시 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참 의사들의 직업적 힘이 크긴 크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 외에는 다 졌잖아요. 전부 미국식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도 다 미국식으로 바꾸라 그러죠. 뭐 의료보험도 미국식으로 바꾸라. 그죠? 뭐 이런 거. 뭐 공항도 뭐 민영화하라. 이런 유럽식도 좋은 거 많은 거예요. 유럽에서 좋은 점 취하고 미국에서 좋은 점 취하고 후진국은 그렇게 가는 거지 왜 미국 따라가면 최고인가. 자, 어쨌건 이건 또 막대기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반인의 요 법률, 판사도 있고 이렇게 피고도 있고 여기하고요. 일반인석을 가로막는 요 빗장이 있죠. 난간. 법정과 일반인석을 가로지르는 이 난간, 요 난간이 막대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빗장을 원래 바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벌어지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나 법조인을 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다 막대기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뜻이 너무도 한국말로 볼 때는 6개를 저렇게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기본 이미지 뭐다? 막대기. 막대기 모양에 생긴 거, 바코드, 초콜릿바, 막대기로 술집 카운터 만들어, 막대기로 감옥 창살 만들어, 막대기로 법정의 난간 만들어. 그럼 다 된 거야. 그렇지? 막대기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요걸 쫙 생각해 보시면 다이어를 잘 외울 수 있겠다. 중요한 다이어 하나 했습니다. 바는 말이죠. 동사로 쓰일 때도 꼭 기억해야 돼요. 동사로 쓰일 때도 막대기 빗장을 생각합니다. 막대기 빗장. 사람이 가려고 할 때 옆으로 횡으로 막대기를 딱 가로막았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빗장을 걸다. 그럼 이게 통행뿐이 아니고 어떤 행위에 빗장을 건다는 것은 가로막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bar A from B 이런 형태로 A가 B 하는 걸 막다라는 막다 동사의 전형적인 동사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bar는 막대기 빗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bargain. 우리가 보통 bargain sale 많이 그러죠. bargain sale이라는 것은 염가 판매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뜻이 염가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원래 뜻은 2번 뜻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빌린다, 빌려준다. 원래 어원적으로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자면 거래의 뜻을 갖는 게 원래 먼저 쓰이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많이 쓰이는 뜻 1번 뜻이 파생됐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나중에 생긴 뜻이 더 많이 쓰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 어원적인 건 덜 쓰이게 되고요. 자, 먼저 2번부터 해봅시다. Make a bargain with. 메모치세요. Make a bargain with. 누구누구와 거래하다. 힘과 estate, 영지, 재산, 뭐 그런 뜻이죠. 원래 중세적 개념이었는데요. 영지, 재산에 관해서 그 사람과 거래를 하였다. 또는 협상을 하였다. 그런 뜻이죠. 이 거래라는 뜻으로부터 염가로 주어지는 거래라는 뜻으로 1번의 뜻이 파생되게 된 거죠. bargain sale, 염가 판매. 그래서 bargain hunting. bargain hunting은 뭐냐? bargain인 거, 즉 싸게 사는 거래를 헌트하고 다니는 사람이죠. 헌트라는 것은 내가 사냥꾼이야. 그럼 오늘 내가 토끼 하나 잡았어. 그럼 집에 가? 안 가요. 계속 잡아요. 또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트라는 건 그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느낌을 줘요. 따라서 세일을 늘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그 중독 행위, 세일 중독을 바겐 헌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겐 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겐 헌팅, 바겐 헌트는 말이죠. 저는 이제 그냥
뭐 특별히 어떤 걸 선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코스트코라는 데 있죠. 이게 미국식 마트거든요. 미국식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높은 천정에 창고를 크게 만들어 놓고 물건을 그냥 싼뜨같이 쌓아놓고 파는 거죠. 이게 창고형 미국 판매점인데요. 미국에 코스트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이 코스트코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다른 건 다 망했잖아. 월마트도 망해갖고 이마트에서 팔고 받거든요. 얘가 남아있잖아요. 거기 가면 보통 물건이 뭐 한 20개짜리가 한 세트 뭐 이런 식이에요. 엄청나게. 그죠? 그러면 바겐헌터들은 말이죠. 딱 보고 단가를 보고 어머 싸다 그러면서 막 사게 되죠. 단가가 20개를 하나 포장해 놓고 단가가 평소에 하는 거 반값도 안 되니까 사긴 사는데 그게 이제 속는 거죠. 20개를 딱 사면 그럴 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특히 먹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큰 포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계산대에서 가끔 다 이렇게 보면 말이죠. 다들 미쳤나. 산대기처럼 싸워갖고. 거기 카트도 더 커요. 보통 카트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마트에서 이마트나 이렇게 홈플러에서 끄는 그런 마트가 아니에요. 이따만해요. 예. 산대같이 싸워갖고요. 그게 바겐헌팅. 예. 바겐헌터. 또는 바겐세일 백화점 붙을 때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인 거야. 바겐 프라이스. 연가 판매 가격이죠. 바겐 프라이스. 또 바겐 프라이스 하면 나도 또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요. 구로구,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애경백화점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미찌꼬런들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갑을 파는데 지갑이 6만 얼마였나? 숫자를 정확히 기억나요. 6만 얼마 뭐 이랬다고 해서 야 근데 3일 지나면 세일을 한대. 그럼 20% 세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한 4만 얼마에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세일해라 그러면서 세일날 딱 가서 팔리기 전에 제일 첫날 딱 가고 제일 시작하자마자 딱 가갖고 그 지갑을 딱 살려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개념은 있죠. 원래 6만 3천 원이었는데 살려고 딱 갔더니 6만 8천 원인 거예요. 20% 세일인데 어떻게 한 건지 알겠죠? 예. 세일 전날 밤에 정가를 올려붙이는 거야. 이런 나쁜 놈들. 세일이라고 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소에 그 가격을 검색하고 계세요. 하다가 정말 세일 때 싸졌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속는 거야. 예.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이 세일에 발생합니다. 세일, 백화점 알바해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자, it's an attractive little home. 매력적인 작은 집입니다. It's a real bargain. 요거 내보시세요. 요거 탭스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A real bargain. A real bargain. 진짜 싼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싼 물건. 물건을 지칭할 때, 뭐, 물건 아니고 서비스일 수도 있겠죠. 내가 구매한데 진짜 싼 거다. 진짜 싼 것. 그게 a real bargain. 이렇게 써요. 알겠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argain 했죠? bargain. 동사로도 쓰입니다. 거래하다, 협상하다. 이렇게 쓰이죠. 자, 그 다음 또 많은 다이어를 갖고 있는 bill을 보겠습니다. bill, B-I-L-L. bill은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거하고 어원이 전혀 다른 bill도 있어요. bill 2번이라고 할까요? 네, 새의 부리. 부리부리 확산 부리. 새 부리. 새 부리도 bill이에요. 완전히 어원이 다른 거고요. 요거는 이제 했습니다. 제끼고요. 요 1, 2, 3번은 어원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굉장히 순위가 많이 나죠. pick up the bill. 뭐 하는 거예요? 계산서 돈 치르다죠. 빌 또는 탭이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영수증 아니에요. 계산서.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계산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픽업이 뭡니까? 집어들다죠? 예.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서를 집어들었어. 계산서를 집어든 사람이 그 계산서 내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픽업의 의미는 결국 실제 집어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담겨 있는 뜻은 따라서 지불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이게 갑자기 표현을 보니까 참 제 인생이 잘 많이 보네. 제 친구 중에 한 놈은 말이죠. 계산을 할 때쯤 되면 갑자기 안 보여요. 예. 화장실에서 안 나와 이 자식은. 정말. 가난하면 몰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그런 짓 안 하지. 돈도 있는 놈이 말이야. 아주 그냥 밉상이야 밉상 아주 그냥. 자, 안 만날 수도 없고 친구 새끼를. 자, thank you for sending your check in payment of your July bill. 수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July bill, 7월달 빌. 계산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청구서가 돼도 되겠죠. 뭐 계산서나 청구서나 뭐가 다르나? 돈 내라는 문서죠. 2번. The president signed a bill. 자, sign a bill. 서명했다는 얘기죠. 계산서에 서명하지는 않죠. 예. 물론 뭐 카드 계산서는 서명해야겠지만 대통령이 뭐 카드 계산서 서명했다는 말을 쓰겠어?
that would make it illegal. 불법화시킨대요. 뭘 불법화시켜? 감옥 적어줘. 사람들이 bet online. 온라인 도박이죠. 온라인 도박을 불법화하는, 즉 금지하는 뭐? 법안이죠. 법안에 서명하였다. 어느 나라지? 북한인가? 어디예요? 자, 북한에 이런 일을 할 리도 없겠지만. 오, 온라인. 자,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N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 있죠? N모. 거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 S 기업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자부심이 든더래요. 우리 뭐 월급도 많고, 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이고, 자부심이 강해요. 뭐 자부심이 강한 거는 뭐 좋은 건데요. 아니 온라인 교육업체를 은근히 깔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지. 뭐 이 업체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니야. 내가 부하가 확 났어요. 이 회사 주요 수입원이 어디예요? 도박이죠, 도박. 이 회사 도박회사예요, 도박회사. 내가 알기로는. 한 게임 아니 한 게임. 예. 이 회사 주요 수입원이 한 게임이에요. 예. 포털보다 그거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아이 도박 사이트가 어디 날 깔봐. 이 자식들이 확 그냥 열받게. 저는 깔보지 않죠. 저놈이 날 깔보니까 확 나는 거 있죠. 예. 도박하는 자식들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한 게임에서 거래되는 그 사이버머니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돼요. 1억입이 한국 돈으로 얼마. 그러니까 사실 그게 돈이라고요. 위장 은폐된 도박 사이트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온라인 교육 사이트 자부심 있습니다. 우리. 자, 3번. I changed the 하여튼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자, I changed the $20 bill. 20달러짜리 뭐? 지폐를 5달러짜리 지폐 4장으로 바뀌었겠죠? 이거 4장일 테니까 비례 S가 붙었죠. 자, 그러니까 쪼갰다는 얘기죠. 그럼 지폐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1번은 계산서, 청구서. 2번은 법안. 다 다르네 뭐. 그래, 공통 이미지가 있겠죠. 비례 원래 어원적 뜻은 문서예요. 문서. 종이를 의미하는 종이. 간단해. 그래서 종이가 왜 계산서와 지폐와 법안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언어가 그렇게 변천됐다는 거야. 공통 개념은 종이에요. 종이. 종이로 된 문서. 그 문서가 거기에 돈 내야 될 정보가 써 있는지, 거기에 얼마라고 찍혀 있는지, 아니면 문서 내용이 쫙 섞여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1, 2, 3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쓰이는 뜻은 1, 2, 3번 순서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얘기하면 영어를 해! 이런 놈도 있고, 솔직히 이렇게 더 재밌어요 그런 놈도 있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지. 자, board. 자, board도 별표입니다. 매우 중요한 다이어죠. 뜻이 많죠? 1번, 2번, 3번으로 굉장히 제가 추격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board의 기본 개념은 아까 좀 전에 했던 뭐 했죠? 아까 우리가 참 열광하다니까 바 했던 것처럼 기본 이미지를 알고 있으면 편한 단어예요. 원래 기본 이미지가 판자예요. 판자. 보드는 지금도 판자로 쓰이죠. 예, 판자.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풀쭉 뛰어다 떨어지는 거 무슨 보드라 그래요? 스프링보드라 그러죠. 스프링보드. 스프링하는 보드니까. 보드가 원래 판자고 지금도 건축자재 그거 판자를 보드라 그래요. 예. 판자로부터 유래했고 지금도 판자로 쓰입니다. 자, 1번은 판자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판자를 갖고 만드는 여러 가지를 다 보드라고 합니다. 블랙보드, 불레틴보드, 게시판이죠? 게시판. 자, 2번 승진자 명단,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불레틴보드. 스코어보드, 3대2. 자, 이렇게 스코어보드 알죠? 원래는 나무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자로 탁탁탁 나오지만 원래는 나무판에다가 이렇게 썼겠죠. 다이빙 보드. 다이빙 보드 뭡니까? 아까 했던 스프링 보드나 스프링이 없는 보드를 다 다이빙 보드라고 한다. They put the plan of the new building on the bulletin board. bulletin board에 다 쓴다. 이거 판자에서 바로 쓰인 거고 판자로 쓰이는 게 지금도 제일 많이 쓰입니다. 자, 2번. 2번 뭐냐? school board. school board.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미국에서 교육위원회는 민간기구인데 일종의 공립학교를 관리 지도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짜나 하면 교육 전문가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단체 이런 사람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 뭐 그 교육 전문가 아니더라도 뭔가 그 집단의 그 지역에서 좀 명망 있는 분들, 또 그다음에 고매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교육위원회를 꾸려서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사립학교는 자기 이사회가 있으니까 사립학교는 사기업 아니에요. 자기 이사회에서 자기가 결정하죠. 예, 미국은. 예, 공립학교의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스쿨 보드, 교육위원회. Board of Directors. 디렉터란 말은 여러 가지 업종에 쓸 때 다른 의미를 갖죠. 영화에 쓰이면 감독님이고요. 또 연출자 이런 것도 되고요. 예, 또는 뭐 지휘자도 되고요. 예, 여기서는 회사의 이사를 가리킵니다. 이사. 이사가 여러 명 있죠? 이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보드를 구성해야 됩니다. 역시 위원회죠. 이번에 보드는 위원회로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들의 위원회를 뭐라고 하냐? 이사회라고 하죠. 이사회. 제가 지금 대표이사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이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사회의 의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들을 같이 모아서 이사회를 엽니다. 네, 그게 Board of Directors. 줄여서 그냥 보드라고 해요. 회사에서 그냥 보드 그러면 그건 이사회라 가르쳐요. 줄여서. 알겠죠? 자, 그럼 위원회란 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판자를 갖고 뭘 만들었냐? 탁자를 만들어서 회의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판자를 잘라서 탁자를 만들고 탁자를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는 곳, 회의를 하는 기관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은 지금 중간 매개항이고요. 실제는 판자로부터 이런 의미가 부과되어 이런 뜻이 생겼다. 이거 위원회. In leading the planning meetings of the two boards, 두 개의 위원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그는 주의 깊게 kept the groups focused. keep 목적어 목적보. 그 집단들이 집중하도록 했다. 뭐 long range issue, 장기적 이슈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2010년 6월에 모집하면 되고요. 3번 on board, 탑승한. 뜻이죠? 배나 비행기에 주로 쓰이죠. 배나 비행기에. 원래 배용으로 쓰이던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 판자를 갖고 뭘 만든 거죠? 갑판을 만든 거죠. 갑판을 만들었으니까 온보드는 갑판 위에 올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배용어였지. 근데 비행기가 생기면서 모든 배용어가 비행기용으로 넘어가게 되죠. 원래 크루즈라고 하면 배가 순항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지금은 미사일 중에 크루즈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무슨 뭐 라인 할 때 라인은 원래 항로를 의미하는 거야. 지금은 에어라이너란 말도 쓰잖아요. 비행기 항로도 라인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 말고 쉽 배잖아요. 에어쉽은 비행선이죠. 이런 식으로 배 용어가 다 비행기용어로 올라왔어요. 따라서 배 용어는 다 비행기로 쓰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에도 쓰입니다. 온보드는 그냥 이렇게 형용사 부사적으로도 쓰이고요. 전치사적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전치사적으로 쓰인다면 이렇게 되겠죠. 온보드 다음에 이렇게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전치사라니. 원래는 of를 쓰다가 현대영어에서 of를 잘 안 써요. 그래서 on board of the ship 이래야 되는데 on board the ship 이런 식으로 전치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배운다? 판자를 그대로 쓴다. 판자로 탁자를 만든다. 판자로 갑판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죠. 모드는 동사도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바하고 똑같네요. 동사도 꼭 기억해야 돼요. 동사로는 말이죠. 크게 두 가지 뜻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요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탑승하다. 갑판에 오르다지 뭐. 그 다음에 하숙하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는 판자의 뜻이 식탁을 거쳐서 하숙이 된 거네요. 하하하. 탁자는 회의가 되고 식탁은 하숙이 된 거예요. 그래서 boarding pass. 비행기 타보셨죠? 탑승권을 boarding pass라고 하죠. 원래는 두꺼운 종이로 만드는데 요새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냥 비리비리한 종이로도 막 찍어주죠. boarding pass. 요거요. 하숙은 말이죠. 예를 들면 boarding house 이렇게 하면 하숙집이 되겠죠. 하숙집. boarding school. boarding school 뭐 boarding school로 유학 갔다 누가 뭐 그런 걸 듣죠. boarding school이란 것은 기숙학교죠. 기숙학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과거라든가 민사고 같은 거는 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에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보딩 스쿨이야. 당연히 비싸고요. 대부분 다 사립학교죠. 예, 보딩 스쿨. 예. 보더 하면 하숙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많네요. 명사 보드, 동사 보드가 전부 다 판자라는 개념으로 엮여 있습니다. 알겠죠? 재밌다. 자, 영어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거. 어휘 암기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원, 또 그다음 어원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또 언어적인 이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배합해서
이 외워두면 참 언어학습, 어휘학습이 재미가 있게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드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우 갑니다. B-O-W. 우리 아시겠지만 바우가 절을 한다의 뜻일 때는 발음이 바우죠, 바우. 예, 거기 발음 교가 두 개 있죠. 예, 활이라는 뜻을 가질 때는 발음이 보우죠. 요건 바우, 요거는 보우. 발음이 다르니까 이 두 개가 어원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어원적으로 같은 데서 온 거야. 어원이 뭐냐? 휘어진다는 뜻이야. 휘어진다. 자, 제가 절해볼게요. 휘어지죠? 그 다음에 활. 휘어지죠? 휘어진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알겠죠? 어원이 같은 겁니다. 자, 바우는 절을 또는 절하다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take a bow라는 표현 약간 어려운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take a bow. take a bow는 뭔가 하면 공연이 끝나고 답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려지면 막 박수 치죠? 와, 이럴 때 다 나와갖고 다시 탁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take a bow입니다. 예. 자, 어쨌건 절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The singer gave a traditional Korean bow. 전통적인 한국식 바우를 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절이죠. 절을 했다는 얘기죠. 예. Fans before fan meeting started. 팬 미팅이 시작되기 전에 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한국식 절을 했다. 우리가 뭐 씨름 같은 대회 할 때 꼭 많이 하죠. 네 군데다 절하고. 2번. These bows. 이 활은 만들어졌는데 뭐에 사용되기 위해서? Archer. 궁사죠. 궁사. 어떤 궁사? 왼손잡이 궁사, 오른손잡이 궁사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활이다. 양손잡이용 활이라는 얘기죠. 예. 활도 아마 구조에 따라서 특히 양궁은 아주 미세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따로 있겠죠. 이 애마존이란 말인데요. 애마존. 무슨 아마존 유역의 강도 애마존이라고 하죠. 근데 남자 같은 여자를 아마존이라고 해요. 남자 같은 여자를 왜 애마존이라고 하냐? 이게 애마존 전사에서 유래한 건데요. 애마존 전사들은 말이죠. 예, 여자들이 다 활을 쐈답니다. 여자들이 활 궁사인데, 활을 이렇게 쏘려고 하면, 활을 쏠 때 이 오른쪽에 이 가슴을 건드리게 되죠, 이게. 그럼 화살을 잘 빨리 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가슴을 다 잘라버렸답니다. 예. 그래서 남자 같은 여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어요. 자, 이게 언어라는 게 다 어떤 유래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면 참 재밌죠. 절대 까먹지도 않고요. 와, 무섭죠? 예. 자, 여자들이 원래 무서워요. 자, 그다음 우리 오늘 피디님이 남자님인데, 자, 그 피디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B는 끝났습니다. C 갑니다. C, capital. 자, capital. capital은 우리가 어원 학습하는 무슨 능률 어원 단어장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CAP. 자, CAP가 머리를 뜻하죠.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예. 자, capital은 머리를 기억하면 돼요. 머리. 다 머리하고 관계된 거예요. 1번 봅시다. 카트만두는 만두. 갑자기 만두가 생각나네요. 만두 먹고 싶네요. 카스만두 이렇게 읽겠죠? 카트만두. 우리나라 요새 문제가 됐던 오은선 씨 칸첸중가 올라갔냐 마냐 그거와 관계된 히말라야에 있는 그 네팔의 카트만두죠. 네팔의 수도입니다. 히말라야 덕택에 먹고 사는 나라죠. 이건 히말라야 없으면 굶어 죽을 나라예요. 이 나라가. 카트만두는 지금 네팔의 수도입니다. 수도죠, 수도? 수도할 때 숫자가 무슨 숫자? 그렇지, 머리 숫자. 머리 도시란 뜻이에요. as such. 이것도 기억하세요. as such. 2005년 수능 문제입니다. as such에서 such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가리켜요. 앞명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as가 전치사니까 뭐로 쓰죠? 그러한 것으로서. 그러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as라는 전치사는 as it 이렇게 안 쓴다는 거지. as them 이렇게 안 쓰고 as it도 아니고 as them도 아니고 as such라고 쓴다 이거야. as 뒤에는 대명사 such를 쓰게 돼 있다. such as하고 헷갈리면 안 돼. such as는 뒤에 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한 것으로서 government의 중심, economy의 중심, culture의 중심이다. 여기서 그러한 것, 얘가 가리키는 명사 뭐예요? capital이죠. capital로서 당연히 이런 거의 중심이 된다. 됐죠? 2번. China is making a strong effort to attract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capital은 뭐죠? 자본이죠, 자본. capital이 자본인 거 다 알죠? 자, 회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이죠. 자본이 없으면 회사를 못 만들죠. 물론 회사에서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회사의 출발은 돈이에요. 돈에 일단 자본금을 내고 사람을 뽑는 거지. 사람 뽑아놓고 무슨 월급 어떻게 줘요?
그래서 일단 운영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 자금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 운영에 대가리로 중요한 것 그런 뜻이죠. 대가리로 중요한 것. 자본. 3번. 뉴욕. 뉴욕은 is the capital of culture in the world.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죠. 하지만 capital 말은 따라서 뭐겠어요? 중심지. 이거는 결국 1번과 같은 뜻이죠. 법적인 중심지는 1번. 법적이지 않지만 중심지면 3번. 이런 뜻으로 같은 의미예요, 결국. 4번. Please fill in your name and address in capitals. 이름과 주소를 기입하세요. 뭐로요? capital로. 뭐로 기입하라는 거야? 대문자. 보통 uppercase라고 하는데요. uppercase. 소문자는 lowercase라고 합니다. lowercase. 선생님, 대문자하고 말이죠. 대가 머리가 크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봐. 대문자 어디 썼어? 그래, 대가리에 대문자 썼잖아. 맨 대가리에 오는 문자다 이거야. 그래서 대문자야. capital. 알겠죠? uppercase는 이거는 다 그 뭡니까? 그 인쇄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자, 활판을 만들 때, 활자판을 만들 때 대문자는 위에까지 꽉 차죠, 케이스에. 소문자는 밑에 차죠. 이렇게. 활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uppercase, lowercase 이런 표현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명사 캐피털에 대한 얘기고요. 형용사 캐피털도 알아내야 돼요. 형용사 캐피털은 capital punishment로 기억해야 됩니다. capital punishment. 뭐죠? 수도에서 하는 처벌. 이러면 안 돼요. 수도 처벌, 자본 처벌. 이게 아니고 사형이죠, 사형. 왜 사형이냐? 캐피털이 뭐라고요? 대가리. 대가리를 자르는 형벌이다, 이거. 그래서 capital punishment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death penalty와 같은 거예요. 이건 형용사로 쓰인 캐피털인데 우리가 뭐 형용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관심 없으니까 어쨌든 캐피털이라고 보이죠? 캐피털이 사형과 관계된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니까 이거는 대가리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중요한 도시, 머리처럼 중요한 자본, 그 다음에 맨 머리에 오는 글자 모양, 머리를 자르는 형벌. 이게 다 캐피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C-A-P-I-T-A-L. 자, C를 처음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 케어 갑니다. 케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니까 어원적인 이미지부터 시작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케어는 우리 아는 거잖아요. 케어를 해줘야 된다. 걔 좀 케어해줘야 돼. 뭐 하는 거야? 돌봐주는 거죠. 돌봐준다.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걸 케어라 그러죠.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표현 take care of. 요때 케어가 바로 돌봐주는 거죠. take care of. 뭐뭐를 돌봐주다. child care. 아동을 이렇게 돌봐주는 거죠. 애 봐는 거, 애 보는 거. day care는 뭘까요? day care. not care. 낮을 케어하려면 뭐 낮에 죽어? 뭐 낮이 사라져? 그런 게 아니고 낮에 하는 케어야. 낮에 하는 케어. 그래서 데이 케어예요. 누구를 케어해야 될까? 낮에? 부부가 맞벌이하러 직장에 갔어. 그럼 누굴 돌봐줘야 돼? 그렇지, 두 가지지. 애를 돌봐주는 것과 노약자를 돌봐주는 두 개예요. 청장년이 무기력한 헬플레스 상태에 있는 애와 노약자를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 낮에 일하러 갔기 때문에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걸 돌봐주는 것을 데이 케어라 그래서 애를 돌봐줄 때는 보통 시설에 가서 돌봐주죠. 그렇죠? 노약자는 말이죠. 데이 케어 하는 사람이 케어테이커가 집으로 옵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보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데이 케어 센터라고 하면 요거 수능에 난 적이 있는데요. 데이 케어 센터는 위에 거에 관계되겠어? 밑에 거에 관계되겠어? 센터니까. 당연히 위에 거죠. 데이 케어 센터는 타가소가 되겠습니다. 2세부터 5세까지가 다니는 곳이 데이 케어 센터죠. 만으로 미국에서 만 6세가 되면 어디 가요? 킨더가튼에 갑니다. 미국에서 킨더가튼은 이거 유치원이죠. 킨더가튼. 이거 독일어에서 온 거죠. 독일에서 킨드가 애고요. 가르튼이 마당이죠. 애들의 마당. 유치원인데 우리나라도 7세, 미국에 만 6세가 가죠. 근데 미국의 유치원은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공식 교육제도예요. 공식 교육제도. 그래서 유치원부터가 제도 교육이고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공립학교는 당연히 무료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학년이에요. 영학년. 그래서 킨더가튼이 딴 곳에 있지 않고요. 초등학교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킨더가튼 영학년 다니고 그냥 1학년 다니는 거지.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스쿨인 거야. 따라서 여기까지가 뭐냐? 프리스쿨인 거예요. 예, 알겠죠? 그래서 프리스쿨러 그러잖아요. 미취학아동, 프리스쿨러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2살부터 5살. 킨더 같은 애 다니는 애들은 프리스쿨러가 아니에요. 명시하게 얘기하면, 그죠? 학교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애들. 여기서부터는 학교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영어를 볼 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헬스케어, 뭐 건강관리, 건강 돌보는 거죠. 인텐시브 케어, 집중적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돌봐줘야 될까?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예, 누구? 그렇지, 중환자. 예. 중환자 돌보기. 요거 외울 때 유니트 같이 넣어서 외워주세요.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 뭐예요? 중환자실. 중환자실은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죠. 스킨케어, 피부관리, 테이크케어 오브, 여기 나왔는데 또 썼네요. 바보같이. 2003년 수능 문제. 너싱홈, 요것도 내보세요. 너싱홈. 요양소죠? 요양소. 자, 우리나라 요양소는 참 이렇게 건강도 좋고 물 좋고 이런 데 딱 있어야 되는데 참 요양소가 이상한 데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무슨 2층에 오락실, 3층에 당구장, 4층에 DVD방, 5층에 요양원. 이거 뭐야? 그냥 그거 허가 내준 놈들은 뭐 하는, 그 허가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거기가 요양소가 차릴 수 없는 곳인데요. 그래서 보통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그런 병약한 사람들이 있는 일종의 양로원인데 의사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양로원이죠. 의사, 간호사가 돌봐주는 양로원이 요양소죠. Nursinghome은 provide long-term care for the handicapped, 장애자와 elderly, 노인을 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말이죠.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집에서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죠. 돈으로 그냥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장애인들, 정신지체아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케어, 돌보는 거고요. 2번. take care of가 아니고요. take care 투부정사입니다. 여기 동그라미세요. take care of가 아니고 take care 투부정사. 그러면 케어해서 take 한다는 거죠. 이건 직접적으로 누굴 돌보는 게 아니고 주의한다, 신경 쓴다 그런 뜻이죠. 하지만 느낌은 같아요. 돌봐주려면 신경 써서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은 같은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Parents should take care. 여기서는 투부정사 안 썼네요. 이번에는 부모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Take care. Take care는 인사말로도 많이 쓰죠. 헤어질 때 take care. 면 잘 지내라는 얘기죠. 잘 지내라. When they send their children to a sports camp. 스포츠 캠프에 애들을 보낼 때 주의해야 돼. 그리고 should talk with the sports coaches. 코치하고 대화를 해봐야 돼. 뭘 알아보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They will respect the children's wishes. 애들의 wishes를 respect 하는지. 즉 독재적인 코치라면 보내지 말란 얘기죠. 애를 우선시하는 코치.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스포츠 캠프 많죠. 해병대 캠프. 애들 그냥 6살, 7살 먹은 애들 왜 거기 보내갖고 울게 만드는지 난 참 애들이 요새 약해 뭐 이러면서 환경이 애들을 만든 거지 뭐 애들이 뭐 큰 문제가 있나. 2번이었습니다. 3번 케어는 뭘까요? They can enjoy being alone. 혼자 있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In the mountains. Forgetting completely about the everyday cares of the world. 산에서 혼자 지내는 걸 인조이하려면 뭘 잊어야 돼요? 세상의 매일매일의 일상사의 뭐? 걱정, 근심입니다. 걱정, 근심. 케어는 원래 어원적으로 원래 어원이 슬픔, 걱정. 원래 어원이 슬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원과 뜻이 같은 거예요. 케어의 원래 뜻은 걱정한다, 근심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걱정, 근심을 갖고 주의하고 조심하는 거. 그 걱정, 근심이 되는 사람을 돌봐주는 거. 이렇게 뜻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1번, 2번이 생깁니다. 근데 1번, 2번은 아실 거기 때문에 3번을 더하는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케어. 케어는 동사로도 많이 쓰이죠. 케어가 동사로 쓰이면 care for 이렇게 쓰죠. care for. care for는 크게 두 개의 뜻이 있는데요. 돌봐준다, take care of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다,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Would you care for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으세요? 이런 이제 커피 한 잔 돌봐주실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care였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요한 형용사, 동사 이런 것도 나오는 것들은 다 정리해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e. care에 파생되는 형용사도 좀 정리해볼까요? 예, 우리가 careful 있죠. careful. 반대말은 careless. 요때 care는 몇 번 care와 관계된 거죠? 그렇죠. 2번 care죠. 2번에 주의, 조심한다. 주의를 하는 거고 이건 주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carefree라는 표현 아세요? 안 했어요. carefree. 어떤 care? 3번 care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태평한. 태평성된 거지 뭐. 근심 걱정 없는 거죠. 근심 걱정 free. 근심 걱정 없는. 알겠죠? 요 파생어에도 care가 뜻이 다르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됐죠? career 넘어왔습니다. career. career라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업, 특히 전문직을 가리킵니다. 다음에 인생의 생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원래의 커리어의 어원은 경로를 의미하는 거였답니다. course 비슷하게 생겼죠? 네, course. car, 뭐 chariot, 마차 이런 게 전부 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경로기 때문에 인생이 살아가는 경로를 의미하는 거야. 자, 인생이 살아가는 경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일이잖아요, 일. 예. 인생이 살아가는 그 경로 자체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 거죠. 인생의 경로란 의미로 쓰이게 된 단어다. 커리어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는 커리어 워먼입니다. 커리어 워먼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전문 직업 여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그냥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 아니야. 뭐냐? 그렇지. 애 갖는 것보다 자기 일을 중시하는 여자를 커리어 워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애를 안 갖거나 애를 가졌더라도 기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커리어 워먼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뭐 여학생들 나중에 직업 갖고 해봤지만 직업을 가지면서 애를 기르는 거 이건 못하는 거예요. 예. 애 기르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의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23시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어떤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죠. 사회가 값싸게 아주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애기 보호 장치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직장마다 강제로 설치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치가 없으면 그런 식의 선진 사회 진입으로 우리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I wanted to find out more about careers in publishing. 출판 관련 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Beating the champion. 여기서 비트는 이기다죠. 때려 눕히는 거니까. 챔피언을 이기는 것이 highlight of my career. 내 생애의 가장 하이라이트였다. 예, 이 사람 뭐 권투 선수였어. 그때 딱 해서 챔피언을 쓰러뜨린 게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어.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career. 쉽죠? 자, 또 갑니다. 막 갑니다. 이제 career. 자, 케이스 갑니다. 케이스. C-A-S-E. 케이스는 여기서 1, 2, 3, 4번이 있는데요. 4번부터 먼저 할게요. 이 4번 케이스는 어원적으로 1, 2, 3번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케이스예요. 케이스. 상자에서 온 거예요. 상자. 상자. 아, 이거는 4번은 어디서 왔을까 고민하지 마. 어원이 달라요. 브리프케이스. 서류 가방이죠. 서류 가방. 우리 흔히 007 가방이라고 하죠. 예. 007 가방. 이게 서류 넣는 일 가방. 이제는 뭐 007 가방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아, 노인들은 다 아십니다. 노인. 자, 북케이스. 책장. 뭐 저도 이제 점점 노인으로 가는 거죠. 뭐. 예. 아무리 제가 뭐 발버둥을 쳐도 세월은 간다. 예. 하지만 노인 되려면 좀 많이 멀었죠. 예. 한참 나왔습니다. 한참. 예. 1, 2, 3번. 뭐 아기가 아닐 뿐이죠. 뭐. 정신 상태는 아기 같아요. 예. 1, 2, 3번은 같은 건데요. CAS라는 어원입니다. CAS는 떨어진다는 어근입니다. 떨어진다. 캐스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 캐스케이드. 예. 캐스케이드 폭포입니다. 물이 떨어지죠? 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진다는 말이 말이죠. 떨어진다는 개념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나? 이걸 영어로 figurative라고 하는데요. 떨어진다는 개념의 함의가 일어난다는 함의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 있죠. 어머 날벼락이 떨어졌네. 뭐가 쾅 하고 떨어지는 게 어떤 큰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쓰인 게 망고불변의 언어적인 관념이에요. 모든 나라에. 영어에서는 말이죠. befo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efore. 요게 뜻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야. 참
떨어진다고 발생하다가 얼만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단어가 잘 보여주죠. 떨어지는 게 일어나는 거라니까. 볼이 비볼이라니까. 예, 알겠죠? 따라서 요런 단어 볼게. casualties 알죠? casualties. 보통 복수로 쓰죠? 무슨 뜻이죠? 사상자수. 사상자수. 사상자수는 뭡니까?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상자죠. 사건이 일어난 것의 결과이죠. 결국 발생과 관계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케이스란 단어의 기본 함의가 뭐냐? 일어난다, 발생한다는 개념이에요. 일어난다, 발생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원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쾌단 엄마 어휘에서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케이스는 1번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항상 수능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죠. 케이스. 요거 무슨 뜻이죠? 예, 경우, 사례, 일어난 일. 자, 발생과 일어난다에서 온 바로 그런 뜻이죠. 여기서 나온 이 정보 다 많이 쓰입니다. In that case 뭐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in that case 회화에도 참 많이 쓰이죠. Not the case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if it's not the case 그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의역이 뭐야? 그렇지 않다면이죠. 예, not the case 또는 the case. In the case of 뭐뭐의 경우에 뭐뭐의 사례 이런 뜻이죠. In the case of. 조심하실 것은 여기엔 더가 있는데 얘는 더가 없어요. 더가 없으면 다 뜻이 다릅니다. 요 세 개가 전부 더가 없죠. In the case of 더가 있는 in the case of와 더가 없는 in case를 잘 구별해야 돼요. 더가 없는 in case 요 세 개는 전부 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뜻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요. 요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경우에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in case of fire, in case it rains 이런 식으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비가 왔을 경우에. in case가 어떻게 왜 세 개나 있냐? 첫 번째 in case는 in case of니까 전치사죠. 그래서 뒤에 예를 들면 in case of fire 화재가 났을 시에 이렇게. in case는 요게 접수사처럼 안 생겼지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돼 있어. 원래 that을 쓰다가 현대형에서 that을 잘 안 쓰죠. 그래서 in case 주어 동사. just in case는 just를 안 쓰기도 하는데 부사예요. 그냥 요거로 끝.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요. 요거는 요거의 경우를 대비해요. 요거는 요게 요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요거는 그냥 경우에 대비해서. just를 안 쓰게 되면 요게 접사 in case와 모양이 같을 수도 있죠. 그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ase in point. 포인트는 요점이란 뜻이니까 요점에 딱 맞는 케이스니까 적절한 사례입니다. case in point. 포인트가 딱 맞는 케이스.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피실험 대상을 이렇게 정해갖고 사례 연구하는 거죠. 예, 피실험 대상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헌적으로 사례를 연구하는 거죠. There have been some cases of women employees being fired because they are pregnant.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사례 경우 이런 뜻입니다. 1번 쓸자리가 만만치가 않네요. 예, 책이 하지만 근데 밑부분이 좀 넓게 돼 있네요. 당연히. 자, 1번이었고요. 2번 넘어갑니다. 깨끗이 지우고 넘어갈게요. Win a case, civil case, criminal case라는 콜로케이션 표현이 있고요. 예문 볼게요. 2008년 6월 모의평 겁니다. Trials, 재판이죠. 재판이 TV 방송된다면 huge audience, 거대한 청중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1번과 또 차이가 별로 없죠. 사건, 사례, 사건. 2번은 뭡니까? 법률적 사건이죠. 법률적 사건. 1번은 일반적 사건. 거기서 구체화돼서 법률적인 사건의 케이스를 쓰게 된 거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소송건이라고 합니다. 소송건. 소송. 케이스. win a case. 소송에서 승리하다. lose a case. 소송에서 패배하다. civil case와 criminal case가 있네요. 뭘까요? civil case. 민간의 케이스. 그렇지. 민사소송. 형사적인 범죄 케이스. 형사소송. 따라서
중상모략이랄까, 뭐 따블로가 뭐 스탠포드 안 나왔어 뭐라든가 그런 거 있죠. 명예훼손, 그다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민사소송이고요. 재산 관련 분쟁, 강도, 강간, 살인 이런 건 크리미널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3번은 2번 뜻에서 발전한 겁니다. 자, 2번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리면 피고 측 변호인과 원고 측 변호인이 서로 막 싸우겠죠? 예,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케이스야. 예, 따라서 소송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케이스라는 거, 변론. 따라서 발전해서 주장, 논거 이런 뜻으로 뜻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범죄 사건에서 자신 측을 변론하는 거, 그래서 주장하는 거, 그 주장의 주요한 논거, 이걸 케이스라고 합니다. for는 찬성하는 거니까 뭐뭐를 찬성하는 변론 주장이고요. for 이런 뜻이죠. against는 그거의 반대말이 되겠죠. 뭐뭐를 반대하는 논거, 반대하는 주장. He made out a case against my theory.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내 이론에 반대하는, 하지만 그의 의견 대부분은 ground,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4번은 이미 했죠? 여기까지가 케이스가 되겠고요. 찬스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가 4강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